겁이 엄청 많았어요. 퇴근하면서 처음 발견해서 딱 봐도 유기견처럼 생겨가지고 가다가 불렀는데 바로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털도 엄청 뭉쳐 있었고 털도 엄청 길었고 누가 봐도 밖에서 오래 생활한 것처럼. 사람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착해요. 진짜 갑자기 동네에 나타난 털뭉치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안타깝다는 목격담이 가득했어요. 구조해서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체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어요. 모아를 구조하려고. 하루 만에 100만 원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도저히 잡을 수 없던 녀석. 구조단체가 나서게 되는데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움을 줘야겠다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얘가 순해요. 순해. 이런 개들이 조금만 죽어도 도망가는 거죠. 구조하자. 구조되자. 우리 리모컨 네. 몇백 미터 이상 떨어져서 눌러줘요. 드디어 시작된 구조작전. 잠시 뒤 등장한 누더기개.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녀석. 맛보기 간식을 먹고는 호액틀로 들어가는데 마침내 나왔습니다. 갈게요. 구조 성공. 아유, 너 이제 살았어.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던 녀석. 모두가 구조한 아이라고 해서 모두 할 때 모랑 아이 할 때 아를 따와서 모아라고 지었어요. 털 무게만 한 1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거운 누더기 털을 벗으니 수줍은 꼬맹이였답니다. 지금은 동네 애견 호텔에서 가족 만난 준비를 하는 모아. 순둥이 모아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꾹 눌러주세요. 누더기 속에 숨어있던 귀요미 모아. 사람과 제법 친해졌지만 보호자의 고민이 있어요. 애가 붓고 산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휴, 도로변에서 저랬으면 정말 아찔했을 거예요. 입양 초기에 하네스가 벗겨져 로드킬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무척 많거든요. 산책줄을 교육해줄 전문가가 나섰어요. 처음 만난 전문가쌤에게 마음을 여는 모아. 제가 의도한 바대로 교육을 딱딱딱딱 이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굉장히 하지만 문제 하네스를 착용하자마자 얼음땡. 캔넬로 쑥 숨어버리는 모아. 그 좋아하는 간식도 우물우물 퇴. 산책줄은 두 종류, 목줄과 하네스가 있죠. 사람들은 하네스가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사실 입양 초기의 개들에겐 하네스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닿는 면적을 생각하면 목줄보다 넓어서 개들로서는 더욱 답답하고 무엇보다 쭉 잡아당기면 훌렁 벗겨져서 무척 위험하지요. 그래서 첫 산책 교육은 목줄로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2개만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주면 목을 조르지 않아요. 느슨하게 걸면 쑥 빠져서 사고가 납니다. 목줄 교육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목줄 소개하기. 목줄 곁에 있으면 맛있는 것을 줍니다. 옴뇸뇸뇸, 정말 맛있게 먹네요.
교육 2단계 산책줄로 몸을 쓰다듬기. 목줄로 머리, 목, 몸을 쓸어주면서 이건 안전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줄게요. 와우, 거의 마사지 받듯이 모아가 편안해하네요. 자연스럽게 3단계 목줄을 착용할게요. 목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아. 이렇게 편안해하다니 너무 신기하죠? 줄 당김도 천천히 톡톡톡. 교감을 위한 첫 단계. 그런데 갑자기 교육을 중단하는 전문가였어요. 심장사상충 주사를 이미 맞고 그냥 약만 먹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얘 교육하면 안 돼. 심장사상충을 교육을 했는데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안 되죠. 심장과 폐를 침투하는 심장사상충. 독한 치료액을 주사하는데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주사 2주가 지난 모아는 2주일을 더 쉬어야 한답니다.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얘가 처음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키는 거조차도 얘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제해야 돼요. 아유 미안해 모아야. 외부 산책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교육을 준비한 제 잘못이 컸어요. 그렇지만 모아는 워낙 똑똑해서 나중에 2-3일만 영상처럼 하면 금세 산책줄 교육을 마칠 아이랍니다. 엄살도 안 피우고 목줄 교육을 받은 순둥이 모아. 영하 10도의 추위를 뚫고 모아를 만나러 가는 길. 저를 기억하는 걸까요? 반갑게 다가오는 6마리의 댕댕이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유기견들 틈에서 수줍게 오늘의 주인공 모아가 등장했어요. 실은 이곳 애견 미용실은 저희 유튜브 채널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랍니다. 가게 이름이 저희 채널명과 똑같아서 출연했던 친구들 안부를 묻는 전화가 종종 잘못 걸려오거든요. 있지도 않은 강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가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저희 그런 데가 아닌지. 예전에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이젠 다가와서 간식도 받아먹네요. 봄부터 겨울까지 쭉 모아를 돌봐준 사장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딱 한 번 이제 외국에서 한 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입양을 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혼자만 사랑을 받고 이쁨도 받고 집에서 이제 이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있으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강아지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 한마디로 얘한테는 자기의 이제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 게 제일 미안해요.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또 나도 얘만 키우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도 있고 하니까. 모아의 구조부터 돌봄까지 앞장선 현호 씨도 입양 대기가 길어지면서 아쉬움이 컸다고 해요. 모아가 아플 때, 좀 병원비 같은 거 필요할 때 후원을 좀 요청할 때마다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죠. 이게 모아가 입양을 좀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분들에 계속 부탁하기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컸고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계속 모아 케어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경계심 많았던 모아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었죠.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모아를 보며 정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애견 미용실 사장님은 고민 끝에 모아를 입양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CCTV로 어디 나갔다 오면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고 그냥 그거 보면은 다른 데 못 보낼 것 같아요. 한 가정의 반려견이 아니라 여러 마리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이곳에 와서 사장님은 모아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게스트하우스에 출연한 105마리의 동물 중 가족을 만난 것은 88마리. 1년 넘는 기다림에도 입양 신청이 없어 결국 구조자나 인보자 품에 남은 동물도 10%가 넘습니다. 비록 제보자들이 기대했던 최상의 환경은 아니지만 이 또한 행복한 결말 아닐까요?
모아에겐 1년치 사료가 후원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입양자님이 모아와 함께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많이 배웠어요 여기 와서. 근데 아직은 산책은 못해요. 애들 다 데리고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모아가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애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떡하지? 와 이제 안 엉킨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우와, 모르셨구나. 진짜 몰랐어요.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고 요거 이런 거 살짝씩 보여가지고 네. 아 뭐 이 정도면 했는데 보자마자 기겁다 진짜. 이 진짜 얼굴 빼고 다 밀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짜잔, 사장님을 도와줄 든든한 도우미가 등장했어요. 오늘은 행동 전문가가 아니라 미용 전문가 유니쌤 등장. 막막하기도 하고 아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보통 이제 스탠다드 푸들처럼 한 30kg, 60kg 나가는 친구들은 미용사들도 원래 한 3-4명 붙어요, 그죠?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2명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쟁 같을 수 있어요. 아, 네. 저도 목줄을 잡아야 되나 이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으시죠, 기사님? 네. 어디로? 가시죠. 가자, 이발. 가자. 말도 잘 듣네. 알아서 안 해. 흔히 바리깡이라고 불리는 이 클리퍼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위생 미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편하게 이쪽을 맡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네, 제가 이쪽을 한번 맡을게요. 아우 미끄러워. 이거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 와,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막 날리진 않는데. 네, 너무 착하네. 두 개의 면도날이 힘겹게 누더기 털을 가르는 동안 촬영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귀요미를 꼭 안았습니다. 누더기 털이 뿌리째 뽑힐 때마다 무척 아플 텐데 한 번도 짖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 그렇게 30분쯤 지나자 누더기 털을 가르고 새하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클리퍼를 무려 9자루나 준비하셨는데 이 클리퍼가 뜨거워지면 식혀가며 작업했어요. 개 한 마리인데 진짜. 우와 진짜 그 호랑이 옛날 가죽. 호랑이 가죽. 꼬리도 차차.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는 시간. 귀요미도 뭐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토할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기가 먹는 만큼만 먹으면 돼요. 네. 이어서 3시간, 4시간. 한쪽으로 모아줄게요. 한쪽으로만. 눈이 너무 따가워. 아우 힘들어. 조금만 힘내 귀요마,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잠시 뒤 네 시간 만에 힘겨웠던 위생 미용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누더기 털을 벗은 귀요미. 너무 말라서 못 알아보겠어. 나중에 측정해보니 33kg이었던 체중이 29kg이 됐답니다. 발톱 꼭 깎아달라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찹찹찹 잘 깎았어요. 혹시라도 깎인 털이 다시 자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2년 전에 출연한 62kg의 말라뮤트 보담이도 위생 미용을 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수북해졌어요. 털이 복구되기 전까진 구독자님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겨울 패딩이 귀요미를 지켜줄 거예요.